어? 그 반지.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평범한 칼국수집에서 들린 한마디가 강인우 회장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의 맑은 눈동자가 그의 손을 향하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왼손 약지에 낀 반지를 보고 있었죠. 화이트 골드에 작은 에메랄드가 박힌 그 반지는 25년 전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두 개만 존재하는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점원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복받아 가세요. 유리문을 열자 뜨거운 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칼국수 끓이는 냄새, 김치 써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테이블 대부분이 차 있었죠. 창가 쪽엔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 둘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칼국수를 후루룩거리고 있었어요. 안쪽 테이블에는 할머니 세 분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계셨죠. 입구 쪽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보며 면을 호로록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명품 수트를 입은 인우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작업복 아저씨 하나가 소주잔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트와 맞춤 구두. 어딘가 TV에서나 봤을 법한 재벌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할머니들도 수다를 멈추고 힐끔 쳐다봤어요. 저 사람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여기가 맞나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인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평범한 분위기가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나 고급 일식집과는 다른 삶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죠. 어서 오세요. 그때 주방 쪽에서 밝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앞치마를 툭툭 털며 걸어 나왔어요. 수아였죠. 25, 6쯤 되어 보였습니다. 묶은 머리카락이 살짝 흘러내려 있었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수아는 인우의 비싼 옷차림을 보고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죠.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창가 자리 괜찮으시죠? 수아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면서 능숙하게 빈 그릇들을 정리하고 김치 접시를 채워주고 물컵을 확인했어요. 이 가게에서 오래 일한 듯한 동작이었죠. 인우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죠. 메뉴판 여기 있어요. 수아가 낡은 메뉴판을 놓았습니다. 비닐 코팅이 벗겨진 메뉴판이었어요.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정갈하게 닦여 있었죠.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해물 칼국수, 비빔국수.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벽면을 둘러봤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20년 단골입니다. 같은 메모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들도 보였어요. 젊은 시절의 사장님으로 보이는 여성이 가게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한쪽 구석에는 작은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가끔 TV를 힐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죠. 주방에서는 칼국수 끓이는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쇠미역 손질하는 소리, 칼로 야채 써는 소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주방 특유의 생생한 소음들이었어요. 주문하실 거 정하시면 불러주세요.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가려다가 잠깐 멈칫했어요. 인우를 다시 한번 쳐다봤죠. 뭔가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런 분이 왜 여기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죠. 수아야, 3번 테이블 김치. 주방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지금요? 수아가 대답하며 김치통을 들고 나왔어요. 인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가게였군요. 수아가 다른 테이블로 김치를 갖다 주고 물을 따라주고 능숙하게 손님들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득 시선이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이 자욱한 주방 안에서 중년 여성이 칼국수 면을 뽑아 올리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 망건을 쓴 모습.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놀림이 무척 능숙했죠.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칼국수 면이 끓는 물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사장님이 국자로 국물 맛을 보고 소금을 살짝 더 넣고 다시 저었습니다. 인우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5년 전 그녀와 함께 가던 칼국수집도 이랬었죠. 작고 소박하고 따뜻했어요. 오빠, 여기 칼국수 진짜 맛있어요. 우리 자주 오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뭘 드실래요? 어느새 수아가 다시 다가와 있었습니다. 해물 칼국수요. 인우가 메뉴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해물 칼국수 하나요. 수아가 주방을 향해 크게 외쳤어요. 그리고 주문을 받으려고 펜을 꺼내는데 다시 인우의 손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왼손 약지의 반지였어요. 수아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펜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죠. 눈을 크게 뜨고 반지를 응시했어요. 저기, 손님. 네. 인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반지를 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반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거요? 인우가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오래전에 맞춤 제작한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 수아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진짜 신기한데요. 우리 엄마가 끼고 계신 반지랑 완전 똑같거든요. 인우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침을 꿀꺽 삼켰죠. 비슷한 디자인이겠죠. 요즘 이런 스타일 많잖아요. 아니에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똑같다니까요. 저 화이트 골드 색깔이랑 에메랄드 크기까지요. 엄마 반지가 딱 저거예요. 수아는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가 그 반지 되게 아끼세요. 설거지할 때도 안 빼시고 잠잘 때도 끼고 주무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만져보려고 했다가 수아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엄청 혼났어요. 그때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이건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라고. 절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인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컵을 집으려다가 살짝 흔들렸죠. 물이 출렁였습니다. 25년 전 그녀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오빠, 이거 절대 빼지 마. 나도 평생 안 뺄 거야. 우리 약속이야. 어머니 성함이. 인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수아야, 주문 밀렸어. 빨리빨리. 주방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네. 지금 갑니다. 수아가 황급히 대답했어요. 인우를 향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죄송해요, 손님. 칼국수 금방 갖다 드릴게요.
수아가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인우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손이 저절로 반지로 향했습니다. 빙글빙글 돌렸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반지. 에메랄드가 빛을 받아 초록빛을 뿜어냈죠. 화이트 골드의 작은 에메랄드. 세상에 단 2개만 존재하는 디자인이었어요. 스위스 취리히의 작은 공방에서 특별 주문 제작한 거였습니다. 당시 그는 대학원생이었고 돈이 없었지만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만들었죠. 그녀도 똑같은 반지를 받았어요. 세상에 우리 거 둘뿐이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가질 수 없어. 그녀가 활짝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젊은 직원이 뭐라고 했죠? 엄마가 똑같은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절대 빼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라고. 인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죠. 말도 안 돼.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초여름이었습니다. 인우는 서울대 경영학 대학원생이었어요. 29살.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편의점에서 저녁에는 과외를 했죠.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과외 학생 하나를 더 맡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부산 해운대였어요. 학생은 재수생이었는데 집안이 꽤 부유한 모양이었죠.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첫날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사람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수수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우아한 분위기가 흘렀죠. 안녕하세요. 과외 선생님이시죠? 전 이 집 막내딸 한지영이에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과외를 하러 갈 때마다 지영이 차를 내와 주었습니다. 때로는 간식도 준비해놨죠. 과외가 끝나면 현관까지 배웅하며 인사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그 미소가 점점 인우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과외가 일찍 끝난 날이었죠.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칼국수집이 있는데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게 둘이 처음 밖에서 만났습니다. 해운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칼국수집이었어요. 지금 앉아 있는 이곳과 비슷한 분위기였죠. 여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온 곳이에요. 엄마랑 자주 왔었거든요. 지영이 익숙하게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인우는 가난한 대학원생이었고 지영은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영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전 선생님 같은 사람이 좋아요.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1년 후, 인우는 지영에게 프로포즈했어요. 반지를 준비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더 했습니다. 편의점, 과외, 주말에는 공사장에서 막일까지 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스위스 공방에 특별 주문을 했습니다. 커플링으로 만들어주세요. 화이트 골드에 에메랄드를 박아서요. 세상에 단 2개만 존재하는 디자인으로요. 3개월 후 반지가 도착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였어요.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죠. 지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인우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빠랑 평생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거 절대 빼지 마. 우리 약속이야. 네. 평생 낄게요. 그게 25년 전 일이었습니다. 인우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칼국수 집안은 여전히 북적였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 칼국수 끓는 소리,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소리. 하지만 인우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방 쪽을 응시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방 안에서 중년 여성이 칼국수를 뽑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김이 자욱해서요.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손놀림, 그 자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때였습니다. 해물 칼국수 나왔어요. 수아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들고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파랑 고춧가루는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수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우는 칼국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면발이 뜨거운 국물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바지락, 새우, 오징어가 듬뿍 들어 있었죠. 고소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기 손님? 수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아요. 인우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집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죠.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인우는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다시 국물 속에 풀 떨어뜨렸죠. 시선이 자꾸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칼국수를 뽑아 올리고 국물을 덜어내고 고명을 얹고 잠깐이었습니다. 그녀가 앞치마로 이마에 땀을 훔쳤어요. 그 순간 얼굴이 살짝 보였습니다. 번개에 맞은 것처럼 인우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지영이 25년의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 눈매, 그 입술, 그 옆모습, 한지영이었어요. 인우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철컹. 금속 소리가 조용한 테이블 위에 울렸어요. 옆 테이블의 할머니들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인우는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주방 속 그녀만 보였습니다. 지영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일을 했어요. 얼굴이 다시 김 속으로 가려졌죠. 인우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주방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이잖아. 손이 떨렸어요. 반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에메랄드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10분이 지났습니다. 칼국수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인우는 그저 주방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계속 일을 했어요. 한 번도 호를 쳐다보지 않았죠. 인우가 앉아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말을 걸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나가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수아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칼국수가 거의 그대로인 걸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냥 갑자기 배가 안 고파서요. 인우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드세요. 다 식었네. 새로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인우는 억지로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떠마셨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까 그 반지 말인데요. 정말 신기해서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인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께서 그 반지를 언제부터 끼고 계셨는지 아세요? 인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한 계속이요.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20년. 인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아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그 반지를 정말 아끼세요. 한 번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그 반지 왜 그렇게 소중해? 그랬더니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막 우셨어요. 그냥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이건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증표라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약속이라고. 인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지영아. 수아는 인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부로 안 물어봐요. 엄마가 슬퍼하실까봐. 그런데 손님이 똑같은 반지를 끼고 계셔서 너무 신기해서요. 인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수아야, 3번 테이블. 주방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수아가 황급히 일어났어요. 천천히 드세요, 손님. 수아가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인우는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순간도 빼지 않았던 반지. 지영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둘 다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인우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흘러나왔죠. 왜 여기 있는 거야, 지영아.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둘이 헤어진 그날.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프로포즈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지영의 집안이었어요. 지영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었죠. 그런 집안에서 가난한 대학원생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절대 안 돼. 내 딸을 그런 남자한테 줄 수 없어. 지영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전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결혼할 거예요.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했죠. 그 남자를 선택하면 넌 내 딸이 아니야. 집에서 나가. 지영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나갈게요. 지영이 집을 나왔어요. 인우의 좁은 고시원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오빠, 난 괜찮아. 오빠만 있으면 돼. 지영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였습니다. 지영이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급성 백혈병입니다.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천문학적이었어요. 인우는 모든 걸 팔았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지영의 아버지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지영이를 살려주세요. 인우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지영의 아버지는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 딸하고 헤어져. 그럼 치료비를 대주지. 인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지영이는 저 없이 못 살아요. 선택해. 내가 딸과 헤어지든지 아니면 딸이 죽는 걸 보든지. 인우는 망가졌습니다.
병실에서 지영이 힘없이 누워 있었어요. 하루하루 약해져 가고 있었죠. 오빠, 괜찮아. 우리 함께 있으면 지영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우는 결심했어요. 지영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대신 헤어질게요. 인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칼국수집 테이블 위에 반지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25년 전 그날 이후 지영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아버지가 막았거든요.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약속이야. 인우는 지켰습니다. 지영이 살아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칼국수집에서 인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어요.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죠. 계산하시는 거예요? 10,000원입니다. 인우가 카드를 건넸습니다. 수아가 계산하는 동안 인우는 주방을 쳐다봤어요. 지영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홀을 쳐다보지 않았죠. 혹시? 인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수아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엄마요? 한지영인데요. 왜요? 그 순간 인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한지영. 틀림없었어요. 여전히 그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재혼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인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수아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인우는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젖어 있었어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우는 대답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칼국수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할매 송칼국수. 그 평범한 간판 뒤에 그녀가 있었어요. 25년을 기다린 그녀가. 차가 출발했습니다. 인우는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아, 널 찾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사로 돌아온 인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27층 회장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멀리 해운대 백사장이 보였죠. 하지만 인우는 그 풍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는 오직 칼국수집만 보였어요. 주방에서 칼국수를 뽑아 올리던 지영의 뒷모습, 땀을 닦던 그 순간 스쳐 지나간 얼굴, 25년의 세월이 새겨진 하지만 틀림없는 그 얼굴. 회장님, 3시 반 기공식 시간입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연기예요. 네. 하지만 이미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이 다 오셨는데요. 연기라고 했어요. 비서실장이 당황했습니다. 동진그룹 50년 역사상 강인우 회장이 중요한 행사를 연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회장님, 무슨 일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인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묻지 못하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인우는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반지를 빼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지가 빛났습니다. 에메랄드가 초록빛을 뿜어냈죠. 25년 동안 손가락에 끼고 있어서 안쪽이 달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인우는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W&J.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인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찍은 거였죠. 젊은 인우가 지영을 업고 있었어요. 지영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행복한 표정이었죠. 손가락으로 사진 속 지영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널 혼자 두고. 미안해. 눈물이 뚝 떨어져 사진 위에 번졌습니다. 한편 칼국수집에서는 저녁 장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지영은 탁자들을 닦고 있었어요. 수아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엄마, 오늘 점심에 이상한 손님 오셨어요. 지영이 행주를 빨며 물었습니다. 이상한 손님? 네. 되게 비싼 옷 입은 분이었는데 칼국수를 거의 안 드셨어요. 뭔가 마음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래. 어디 아프셨나 보네. 지영은 별 관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수아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멈췄어요. 아, 그리고 엄마. 응? 그분이 엄마 반지랑 똑같은 반지를 끼고 계셨어요. 순간 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행주를 든 채로 굳어버렸죠. 뭐라고? 엄마 반지요. 화이트 골드에 에메랄드 박힌 거. 완전 똑같았어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수아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엄마, 진짜 괜찮아요? 응.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지영은 억지로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탁자를 짚고서야 겨우 버텼죠. 엄마, 오늘 일찍 들어가요. 정리는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마워. 지영은 비틀거리며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칼국수집 뒤편에 붙어 있는 쪽방이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지영은 침대에 무너져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를 내려다봤죠.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반지였습니다. 화이트 골드에 작은 에메랄드.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다고 수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설마, 인우 오빠? 지영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25년 전 사진들이었습니다. 인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해운대 백사장, 칼국수집 앞 학교 캠퍼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어요. 지영은 사진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젊은 인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오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25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였죠. 침대에 누워있는 지영에게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인우는 밖에 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져라. 그럼 치료비를 대주마. 싫어요. 전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선택해. 살고 싶으면 헤어져라. 지영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였어요. 인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지영아,
인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지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오빠가 지금 무슨 말을? 미안해. 나 너랑 계속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왜요? 왜 갑자기? 그냥 힘들어. 내가 아픈 것도 돈 없는 것도 다 힘들어.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평생 함께하기로. 인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오빠, 오빠. 지영이 소리쳤지만 인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영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고통이 생생했어요. 왜 날 버렸어, 오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어요. 수아가 들을까 봐요.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못 버렸어. 오빠도 그랬을까? 그날 밤 지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인우는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보고를 하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인우는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평소 완벽주의자인 강인우 회장이 회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인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부산에서 사람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지영이라는 사람. 50대 초반 해운대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 주세요. 비서실장이 놀랐습니다. 강인우 회장이 누군가를 조사하라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며칠 드리면 될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비서실장이 나가자 인우는 또다시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영아, 넌 어떻게 살아왔니? 행복했니? 이틀 후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인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한지영, 1975년생, 51세, 가족관계 딸 1명 이수아, 25세, 남편 없음 미혼모. 인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딸, 다음 장을 넘겼어요. 딸 이수아의 출생 정보가 나왔습니다. 생년월일을 보는 순간 인우의 숨이 멎었어요. 25년 전 자신과 지영이 헤어진 그 해였습니다. 정확히는 헤어지고 8개월 후였죠. 설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수아의 사진이었죠. 인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수아의 얼굴은 젊은 시절 지영과 빼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매는 자신을 닮았습니다. 내 딸, 내 딸이야.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죠. 인우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책상을 짚고서야 겨우 버텼습니다. 지영이 임신한 걸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날 보내준 거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지영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반지를 끼고 있었는지, 왜 재혼하지 않았는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비서실장이 놀라서 인우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인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죠. 25년. 그녀는 혼자서 딸을 키워온 거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영아. 그날 저녁, 인우는 다시 칼국수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지영이 보였습니다. 수아와 함께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치를 썰고 육수를 끓이고 테이블을 닦고 평범한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우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을 걸어야 하나.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25년의 시간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그리고 인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어질 뻔했죠. 황급히 테이블에 놓았어요. 인우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2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인우, 오빠. 인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수아가 엄마를 돌아봤어요. 엄마, 왜 그래요? 하지만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의 인우를 바라볼 뿐이었죠. 인우가 천천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수아가 습관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테이블을 붙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죠. 인우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지영을 향해 걸어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마침내 1미터 앞에 섰습니다. 25년 만이었어요. 지영아. 인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지영이 겨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거든요. 저기, 아는 분이세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이. 옛날 친구야. 친구? 수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인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야, 엄마 잠깐 다녀올게. 준비마저 해놔. 네, 엄마. 두 사람은 가게 뒤편 골목으로 갔습니다. 가로등 하나만 켜져 있는 좁은 골목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한참 후 인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어? 지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잘 지냈냐고요? 오빠가 25년 만에. 그게 할 말이에요? 미안해. 인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영아.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그랬어요? 날 왜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사랑한다면서 평생 함께하자면서 왜 날 혼자 두고 갔어요? 인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했어. 대신 너와 헤어지라고. 지영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인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살아야 했어. 그게 전부였어. 지영이 주저앉았습니다. 골목 바닥에 털썩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바보같이. 난 오빠가 날 싫어해서 떠난 줄 알았어요. 25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인우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골목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한참 후 지영이 물었습니다. 수아 봤어요? 응, 우리 딸이에요. 오빠 딸. 인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알아. 조사했어. 미안해. 몰랐어.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일부러 안 알렸어요. 오빠가 부담 가질까봐. 고마워. 혼자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죠. 인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한테 말해야겠지?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내가 함께 있을게. 우리 같이 말하자. 지영이 인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잡아보는 손이었어요. 거칠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고마워요, 오빠. 두 사람은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수아는 혼자서 저녁 장사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다 닦고 김치를 담고 젓가락통을 채워놓았죠. 엄마, 다 왔어요? 응. 수아야, 잠깐 앉자.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인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입을 열려다가 닫았어요. 여러 번 반복했죠. 너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우가 지영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손길이었죠. 지영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아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수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이 너의 아버지야. 순간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이 벌어졌죠. 네, 아빠. 라고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오랫동안 숨겨왔어. 미안해. 수아는 인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과 비슷한 눈매였어요. 코도 비슷했죠.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거짓말했어. 지영이 흐느꼈습니다. 인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아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내가 태어난 줄도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 인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아는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빠가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그럼 엄마 반지랑 똑같은 반지 끼고 계셨잖아요. 인우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가 빛났어요. 응, 이건 너희 엄마랑 나 커플링이야. 결혼 약속하면서 만든 거야. 지영도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똑같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25년 동안 한 번도 안 벗었어. 잊을 수가 없었거든.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반지를 아꼈는지, 왜 재혼을 안 했는지, 그럼 왜 헤어지신 거예요? 지영이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반대했다는 것, 엄마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 치료비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임신한 걸 알았지만 아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모든 걸 듣고 난 수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지영이 딸을 껴안았어요. 아니야.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내가 엄마한테는 전부였어. 인우도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함께 안았어요. 세 가족이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25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죠. 그날 밤 저녁 장사를 일찍 마쳤습니다. 세 사람은 칼국수를 함께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인우는 숟가락 쥐는 법도 어색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해온 그에게 칼국수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아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인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동진그룹이라고. 수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그 유명한 동진그룹이요? 응, 헐, 대박. 지영이 딸을 나무랐어요. 수아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알아요. 엄마, 근데 진짜 신기해서. 인우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도 돼. 수아는 신이 나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드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결혼은 안 하셨어요? 인우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결혼은 안 했어. 너희 엄마밖에 없었거든. 그 말에 지영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나도 마찬가지야. 지영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아가 그 모습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우는 매일 칼국수집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손님으로 와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주방을 거들기 시작했죠. 서툴렀어요. 파도 제대로 못 썰고 설거지하다가 그릇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동진그룹 회장실보다 이 작은 칼국수집이 더 따뜻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인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이제 이곳 정리하고 나랑 같이 살자. 수아도.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전 여기가 좋아요. 이게 제 삶이에요. 하지만, 오빠, 전 오빠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필요한 거예요. 인우가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 미안해. 내가 성급했어. 그때 수아가 말했어요. 아빠, 저희랑 같이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인우가 놀라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네. 회사 일은 하셔야 하니까 평일엔 못 오셔도 주말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저희랑 같이 칼국수 만들고 같이 밥 먹고.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어요. 전 오빠가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수아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인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우는 평일에는 부산 본사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저녁이면 칼국수집에 들렀죠. 짧게라도 지영과 수아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주말에는 아예 칼국수집에서 지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손님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저 사람 TV에서 본 것 같은데? 설마 동진그룹 회장님이 여기서 칼국수를 만들고 계실 리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 인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지영 옆에서 칼국수를 만들고 수아와 농담을 주고받는 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세 사람이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응, 말해봐. 아빠는 25년 동안 엄마 생각 안 나셨어요? 인우가 지영을 바라봤어요. 지영도 인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안 잊은 적이 없어. 매일 생각했어. 엄마도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너 임신했을 때도, 너 키울 때도, 힘들 때도 항상 오빠 생각했어. 수아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마세요. 인우와 지영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해. 그날 저녁 인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지영이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약혼 반지였죠.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25년 늦었지만, 지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인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처럼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연하죠. 벌써 25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인우가 지영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오른손 약지에 반지가 들어갔습니다. 왼손에는 25년 된 커플링이, 오른손에는 새 약혼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축하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저 멀리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운대의 밤은 평화로웠어요. 2달 후, 인우와 지영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어요. 칼국수집 근처 작은 예식장이었죠.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인우의 회사 임원 몇 명, 지영의 오랜 단골 손님들, 그리고 수아의 친구들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인우는 턱시도를 입었고 지영은 소박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수아가 부케를 들고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주례는 없었어요. 대신 인우와 지영이 서로에게 편지를 읽어줬죠. 인우가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영아, 25년 늦었지만 이렇게 내 앞에 서게 되어 행복해.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내가 혼자 수아를 키우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평생 함께 할게. 너와 수아, 우리 세 가족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지영도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오빠, 25년 동안 오빠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워했어요. 밤마다 오빠 얼굴을 떠올리며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오빠가 돌아왔으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평생 사랑할게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인우와 지영은 키스했어요. 25년 만에 키스였습니다.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어요. 결혼식 후 피로연은 칼국수집에서 했습니다. 인우가 직접 칼국수를 끓였어요. 서툴렀지만 지영이 옆에서 도와줬죠. 하객들이 칼국수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만든 칼국수네요. 이거 인생에서 처음 먹어보는 칼국수인데요. 맛있어요, 회장님. 인우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이게 진짜 결혼식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세 가족만 남았어요. 칼국수집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수아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에는 엄마, 오른손에는 아빠. 행복해요. 인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도. 진짜 행복해.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이게 꿈만 같아.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해운대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인우는 손목에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25년 된 커플링이, 오른손 약지에는 새 결혼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두 개의 반지. 하나는 과거의 약속을, 하나는 미래의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손에 반지를 끼고 미소 짓고 있었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칼국수집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칼국수를 찾는 손님들로 가득했죠. 인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면발도 잘 뽑고 국물간도 잘 맞췄죠. 지영은 홀에서 손님을 받고 있었어요. 수아도 함께 일했죠. 세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손님들도 미소 지으며 바라봤어요. 저 가족 정말 화목하네. 딸도 예쁘고 부부도 금슬이 좋고 부럽다 진짜. 저녁 장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세 사람은 테이블을 닦았어요. 함께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렸죠. 모든 일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수아가 중얼거렸어요. 인우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도 인우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수아가 두 사람 사이에 끼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어요.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혔습니다. 세 쌍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죠. 행복한 가족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칼국수집 뒤편에 작은 집이었습니다. 인우가 최근에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곳이었죠. 이제는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얼굴을 보며 웃었죠. 지영이 인우의 어깨에 기댔어요. 수아는 엄마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행복한 침묵이 흘렀어요. 인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다시 만나게 해줘서. 지영이 미소 지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수아가 두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줘서.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죠. 긴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